삶의 길목에서 안병국 박사.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질문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뭔가 허전하다. 성공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감각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 감각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책입니다. 안병욱 박사의 삶의 길목에서. 이 책은 1972년에 처음 출간됐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도 한 줄 한 줄이 현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책이 다루는 건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행복한 그로서와 함께 이 책의 핵심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장. 사람은 왜 흔들리는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병욱 박사는 인간이 흔들리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봤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갑자기 자신감이 넘칩니다. 무시당하면 하루 종일 분노합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이 더 앞서가면 불안해집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기분에 따라 판단이 바뀌고, 판단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만들어주는 반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병욱 박사는 이걸 아주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으로 좌우명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기서 좌우명이란 단순한 명언 포스터가 아닙니다. SNS 프로필에 올리는 멋진 문장도 아닙니다. 진짜 좌우명은 무너질 때 붙드는 것입니다. 결정이 힘들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잊을 때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신에 닫힙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닻이 바로 좌우명이고 인생 철학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인생에 좌우명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장은 처음 읽을 때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원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태도가 있는가? 이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깊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병욱 박사가 삶의 길목에서를 통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기준을 세워라. 2장. 생각 없는 삶은 위험하다. 사색이 인간을 깊게 만든다. 책에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색, 한자로 쓰면 시소, 생각하고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에 사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 화면을 엽니다. 뉴스 보고, 영상 보고, 쇼츠 넘기고, 또 뭔가 봅니다. 이동 시간에도 뭔가 듣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영상 틀어놓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외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만든 생각을 소비하고, 누군가 가공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누군가 편집한 세계 안에서 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남이 만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안병욱 박사는 사색을 단순한 취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훈련이라고 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못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항상 소음을 찾습니다. 자극을 찾습니다.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 사람은 영원히 표면을 살기 때문입니다. 깊이가 없는 삶, 성공처럼 보이는데 공허합니다. 인정받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왜? 자기 내면과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병욱 박사는 말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뎌라.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여기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지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상당 시간을 독서와 사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을 갖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결정 전에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좋은 결정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색은 사치가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경쟁력입니다. 작은 일의 의미와 철학을 가져라. 이 문장은 처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주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 큰 결정, 큰 성공. 하지만 인생은 사실 작은 일들의 집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태도,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에 어떤 마음을 담는가,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3장,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상태로서의 행복. 행복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주저없이 네 라고 답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조금 더 되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벌면, 집이 좀 더 넓어지면, 승진하면, 그 목표 이루면 그 다음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착해보면 또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행복의 기준은 계속 앞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현대인의 함정입니다. 안병욱 박사는 이 함정을 5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복을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고 봤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죽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3천만 원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8천만 원을 받으면 불행해집니다. 수치는 같지만 비교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SNS가 특히 이 문제를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더 예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순간마다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능력이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감사할 것을 찾고 누군가는 불평할 것을 찾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맛있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더 비싼 식당을 생각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안병욱 박사가 말하는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능력,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병욱 박사가 말한 행복의 훈련, 바로 이것입니다. 4장, 사랑 없는 인간은 메마른다. 관계의 본질. 요즘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연결은 역대 최고입니다. SNS 팔로워도 많고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오가고 화상통화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외로울까요? 안병욱 박사는 이 현상을 사랑의 부재로 설명합니다. 사랑을 잃은 사회는 결국 차가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배려, 모르는 사람에게도 건네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점점 효율을 중시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건 누군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쟁이 워낙 강하고 불안이 워낙 깊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다 보면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안병욱 박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아픈 이유는 솔직하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평가합니다. 도움이 될 사람, 아닐 것 같은 사람, 유용한 관계, 그렇지 않은 관계. 그런 시선 속에서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된 관계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외롭습니다. 안병욱 박사는 사랑을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태도로 봤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 훈련해야 하는 것, 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 따뜻하게 말하는 것, 먼저 배려하는 것,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일찍 말할 걸, 더 자주 표현할 걸,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성과에 대한 후회보다 관계에 대한 후회가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때로는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장. 실패는 끝이 아니다. 고통이 인간을 깊게 만든다. 안병욱 박사의 글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단단합니다. 그는 인생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고통을 통과한다. 실패가 옵니다. 상실이 옵니다. 외로움이 옵니다. 배신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이건 특별히 운이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누구나 겪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그 이후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두려워집니다. 같은 상실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다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안병욱 박사는 실패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인간이 더 성숙해진다고 봅니다. 아픔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게 진짜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따뜻해집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안병욱 박사는 실패 앞에서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넘어졌을 때 남 탓을 하는 사람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 문장, 저는 처음 읽었을 때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누군가 방해해서, 그리고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있는가?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가? 그 내면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6장. 젊음은 나이가 아니다. 정신의 나이. 안병욱 박사가 가장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이 늙는 것.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늙는다. 몸이 늙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일입니다. 하지만 정신까지 늙어버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신의 늙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배우기를 멈출 때입니다. 이제 다 알아. 새로울 게 없어.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도전을 포기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미 늦었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인생은 축소됩니다. 꿈을 비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게 말이 돼? 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말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안병욱 박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늦게 꽃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베르디는 74세에 오텔로를 작곡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은 53세에 맥도날드를 인수했습니다. 할랜더스 샌더스는 60대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꺾였는지가 문제입니다. 희망을 버린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안병욱 박사는 독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읽어라, 생각하라, 배워라, 도전하라. 이 네 단어는 짧지만 강합니다. 살아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매일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몸이 늙어도 정신은 젊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젊은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삶이 설렙니다. 7장.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 극복.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안병욱 박사가 평생 가장 강조했던 것. 우리는 싸우면 이겨야 한다. 이 싸움이 남과의 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없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은 마음, 미루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쉽게 가고 싶은 마음, 남 탓하고 싶은 마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날은 이것들에 집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이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졌어도 오늘 다시 싸우는 것.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성공도 오래 못 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의지력 없는 성공은 운입니다. 운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극복의 습관이 쌓인 성공은 다릅니다. 그건 내 것이 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병욱 박사는 이 자기와의 싸움을 일상에서 작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30분만 더 집중하기. 오늘 핑계 한 번 덜 대기.
오늘 한 번은 귀찮아도 그냥 하기. 그 작은 승리들이 쌓입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 신뢰가 생기면 더 큰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병욱 박사가 말하는 성장의 본질입니다. 화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자기 극복, 그게 전부입니다. 8장 결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길목에서의 결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단 5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 책의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자기 개발하는 법, 생산성 올리는 법, 수백 가지 방법론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줄었습니다. 안병욱 박사는 그 본질을 말합니다. 인생은 성공보다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하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직업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신까지 무너지면 정말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를 요약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말고, 자기 철학을 잃지 말고, 자기 사람됨을 잃지 마라. 지금 이 시대가 이 책을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있습니다. 너무 빠른 비교 속에 있습니다. 너무 강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은 배우는데 삶을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길목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안병욱 박사의 글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마치 인생 선배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라. 인생은 결국 마음의 방향이다. 오늘 이 책에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강한 문장 하나면 됩니다. 그게 흔들릴 때 붙드는 기둥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 10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그 훈련이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한 달에 한 권 깊은 책을 읽으세요. 정보를 주는 책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책,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안병국 박사의 삶의 길목에서 이 책은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성공보다 오래 남고 돈보다 깊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써였습니다.